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감정평가사 민법 과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교재는 그리고 동영상은 동영상은 어떻게 학습에 이용하셔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이라는 과목이 1차,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돼 있고요. 1차 시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객관식으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지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를 찍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뭐 기억을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직접 서술하거나 쓰는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개 중에 골라낼 수 있는, 되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지문 자체에 OX를 골라내는 이런 걸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지문이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목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부터 좀 살펴보면, 자, 우리 OT 이제 얘기를 먼저 과목 이름, 자, 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그럼 민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 편이 있습니다. 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채권편 이렇게 있고, 친족편, 그 다음에 상속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이렇게 총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와 요거, 보통 우리 이제 물권편을 물권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따로 없고요. 민법 안에 있는 물권편을 우리가 물권법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편은 채권법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2개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보통 친상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가족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요 2개에서 나온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은 40문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자체가 법이다 보니까요. 이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입법부가 만든. 자, 이 법을 여러분들이 법령 자체를 좀 참고를 하시려면 법제처에 있습니다. 국가 사이트 법제처를 들어가 보시거나 또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법령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교재가 여러분들 시험 교재, 시험 공부하는 그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 자, 이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내용, 요게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제 교재 자체를 제가 이제 PPT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칠판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빔으로 쏘고 거기 이제 교재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교재 내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내용에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이론, 요거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문제도 마찬가지로 PPT로 해가지고 우리가 칠판에 놓고 하는데요. 교재는 이렇게 내용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영상이나 또는 이 교재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시면, 일단 우리가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 물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나올 때 결국은 5개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요 지문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근거, 법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해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하는 증거, 근거가 되죠. 근거, 준거가 됩니다. 그 재판 결과, 판례, 그렇죠?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주요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 얘기죠.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판례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론은 그닥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이런 이론들은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해석 이론, 그죠? 그 다음에 판례가 하고 있는 그 이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전부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루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물어볼 때 뭐냐면 다음 중 뭐뭐해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서 이제 가로 열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의한다.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학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학설 다툰다 하더라도 결론은 판례 내용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 이론은 따로 막 이렇게 공부해서 막 기억하고 외울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이 이론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판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법조문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달달달 외워서 저기 할 필요는 없고요. 법조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들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위주로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론 내용 쪽에 있어서는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이 이제 기출이나 아니면 중요 부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 이론 내용은 애지간하면 빠지지 않고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 근데 이 판례는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실려 있어요. 우리 교재. 그걸 전부 다 그 사례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출 시험에 나왔던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설명한 판례만큼은 기본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해당 분야에 꼭 좀 잘 챙겨서 거기 안에 녹아있는 이론까지 해가지고 잘 챙겨서 영상이든 교재든 그렇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부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설명하고 한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충분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전부 이해를 했어요. 문제를 안 풀어본다. 이건 하나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하는 일은 문제 푸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풀려면 문제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 풀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죠. 그렇죠? 이것까지만 해놓고 실전 연습을 안 한다.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파트 부분, 그렇죠? 그리고 문제 파트 부분을 갖다 같이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영상을 이렇게 막 보고 그러지 마시고 영상 보기 전에 문제 하나당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시간을 주고 한번 풀어보는 여기가 시험장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찍어보고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찍어보는 연습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다음에 그 틀린 건 이제 맞은 거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영상을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수업 쭉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